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술입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이제 3월 12일까지 유럽에서 다양한 나라들, 많지는 않아요. 이탈리아랑 스페인 이렇게 두 군데를 좀 다녀왔는데, 이번에 제가 스페인의 지로나라는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지로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몰랐고요.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한번 다녀왔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페인 지로나라는 지역이 정말 자전거 성지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성지? 내가 모르는 데가 있다고?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좀 해봤지만, 아무래도 세상은 넓고 자덕들은 많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자덕 성지 있을 수 있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자전거 성지란 얘기를 듣고 갈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성지겠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지로나라는 지역에 가서 그래블 자전거를 한번 빌려서 타봤거든요. 그래블 자전거를 빌려서 제가 70km 정도를 혼자 자전거를 타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운영 중인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이클 렌탈샵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이클 렌탈샵 혹시 아는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로나에 다녀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클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이클을 타고 싶은 사람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신 분들도 그들도 자덕이라면 분명히 한국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하면서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기에는 큰 한계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패킹하기 위한 그런 자전거 캐리어도 필요하고, 자전거 자체가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혼자서 거의 20kg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거의 일상복은 챙길 수 없다시피 한데, 그럴 때 그 나라에서 사이클을 빌려주는 그런 렌탈샵이 있다면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캐리어를 그냥 일상복으로 다 채워넣고 거기에 그냥 사이클링 컴퓨터, 후미등 이런 조그마한 것들만 챙기고, 저 헬멧도 거기서 빌렸고요. 신발은 그냥 일반 신발 신고 평페달로 탔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웠던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의류나 용품 정도만 챙길 수 있게만 해주더라도 자전거를 즐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코스들을 정말 즐길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렌탈샵이 별로 없지만 이 지로나에는 렌탈샵이 정말 많았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든 그 지역을 치고 바이시클 렌탈, 바이시클 하이어 이런 걸 치시면 심심치 않게 그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문화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여행객으로서 너무나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덕으로서 너무나 부러웠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자전거도 막 아무 자전거나 그냥 동네 자전거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윌리어도 빌려주고 NB 자전거도 빌려주고, 온드레이커라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을 꽤나 많이 빌려주거든요. 로즈도 빌려주네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렌탈 자전거랑은 다르게 진짜 괜찮은 자전거들을 꽤나 빌려줍니다. 물론 스페셜라이즈드나 트랙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빌려준다는 거죠. 내가 그 지역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 자전거가 궁금해서라도 타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타보고는 나중에 마음에 들어서 그 자전거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렌탈샵이 많다는 건 정말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점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코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다른 지역의 라이딩 코스를 찾아보면 꽤나 직관적이거든요. 거의 국도를 타고 외지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방향을 바꿀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합니다. 한때 저도 대구 라이더였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 저도 자전거 타고 싶어서 서울의 코스를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해도 코스맵을 받아도 복잡하고요. 시내 공도를 차들이랑 같이 달리다가 좌회전 우회전 사거리 지났다가 일로 갔다가 돌렸다가 유턴하고 어퍼처트 매처트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걸 외국인들에게 그냥 코스 파일 하나 딱 주고 자 가세요 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코스 파일들 영어로 되어 있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방되고 좀 메뉴판들도 영어로 좀 많이 만들어주고 다른 언어들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외국인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나라가 되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오기에 좀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코스가 우리나라는 꽤나 복잡한 반면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우회전 할 것도 별로 없고요. 거의 길이 그냥 외길입니다. 제가 거리 70km에 상승고도 한 800m 정도를 탔는데, 이 정도 치면 거의 남북 두 바퀴 도는 정도의 코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회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이 별로 없고 거의 길이 직진인데 약간 이렇게 굴곡진, 그래서 사실상 외길인 그런 코스를 타다 보니까 훨씬 더 라이딩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30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700m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원형 로터리에서 세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사실 경치를 보기보다는 사이클링 컴퓨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길을 모르니까. 길은 복잡하고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길을 보기보다는 이 사이클링 컴퓨터의 그 지시를 받기 급급한
가고 그러다 보면 차들이 오는 걸 좀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직관적인 코스라는 건 라이더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준다는 걸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산길이나 숲길 이런 코스들이 좀 많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건 지형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의 라이더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일 민족 같은 느낌으로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사이클을 탑니다. 물론 MTB 타시는 분들 계시고요, 픽시 타는 친구들 있고요, 미니벨로 타는 분들 계시지만 주류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봐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사이클을 많이 타는구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지로나 가서 느꼈던 점은 자전거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로드 사이클 타는 그 무리들도 조금씩 있지만 그랩을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랩을 전기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MTB를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에서는 보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생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역시나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공유 자전거 이것도 정말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페인 지로나라는 지역은 어떤 자전거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구나 라는 점을 느껴서 이 나라는 자기가 타고 싶은 자전거를 그냥 자기 마음껏 타고 다니는구나. 물론 이건 제가 지로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껏 가봤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특정 형태의 자전거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다양한 라이더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블 라이더들도 소수지만 분명히 자기 자리를 공고히 잡고 있고, 픽시 타는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MTB를 멋있게 타는 분들, 다운힐만 전문으로 타시는 분들, 코스만 타시는 분들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로 우리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전을 끝낸 그 문화를 보는 게 참 멋있고 좀 부러웠어요. 이게 조바심이 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저게 있구나, 꽤나 기다려 봄직하다, 멋있다, 그런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스가 너무 광활해서 솔직히 좀 외롭고 무섭다예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블 코스를 타다 보니까 일반 도로보다는 아무래도 숲길, 산길 이런 데를 조금 더 많이 타게 됐는데, 저 70km 타면서 넉넉 잡아서 한 20명 본 것 같아요. 제가 5시간 정도를 탔는데 사실 70km 5시간이면 굉장히 좀 느린 페이스이긴 한데 또 그래블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운동도 너무 안 했고 자전거를 진짜 거의 안 타다가 그래블을 처음 맛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진 찍느라 여타저타 아무튼 변명이지만 아무튼 5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는데, 그런 거 치고는 다른 라이더들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날씨도 제가 3월 초반에 타다 보니까 여전히 그 나뭇잎들도 좀 덜 폈고 그날 아침에 또 비도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데? 이거 늑대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블 코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진흙도 좀 있고 한데 거기에 말발굽 찍혀 있고, 근데 말발굽이 또 하나야. 이게 여러 마리가 다니면 어느 목장에서 이렇게 말들을 이끌고 갖고 날 텐데 말 한 마리가 그냥 다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지? 야생말인가? 이러면서 그때부터 야생말이 있으면 여기 멧돼지 고기도 먹는다는데 그럼 멧돼지도 있겠네? 멧돼지가 있으면 늑대도 있겠네? 나 죽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그런 좀 약간 무서운 생각도 가끔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섬뜩함이 살짝씩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서 유럽 라이딩은 혼자서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워낙 코스가 외곽으로 많이 돌기도 하고 인적이 되게 드물어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지로나 라이딩 때 펑크 났으면 아마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유럽 라이딩 좀 무섭다. 우리나라는 혼자 라이딩을 하기에 문화가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제가 느꼈던 점은 중간중간 나를 멈춰 세우는 경치들과 요소들이 정말 많다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경치나 그런 인프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럴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그 풍경과 지형이 주는 그 압도감과 광활함은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는 돌산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건 유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서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와 정말 그렇게 끝없는 그런 풀밭과 정말 넓은 목장과 자전거 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과 그런 폭포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곳이 있다면 꼭 가서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들 정도로 정말 멋있었고요. 이 유럽은 말이죠, 여러분. 새 지저김도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새가 무슨 AI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들어본 그 전형적인 숲속의 새소리인데 하는 게 그 숲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새소리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오가는 사람도 없죠. 차도 없죠. 자전거도 없죠. 쓰레기도 안 보이죠. 거기에 새들은 지저귀고 있죠. 숲은 너무나 울창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기 서서 멍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산림욕 하듯이 정말 편안하네. 좋네. 이러면서 라이딩 중간중간에 저를 좀 세우고 어딘가에 앉고 싶게 만드는, 안타깝게도 벤치는 별로 없어서 제가 앉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블 라이딩의 묘미고 이 유럽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여러 명이서 타면 내가 느끼지 못했겠다. 여러 명이서 탔으면 이 구간 너무나 빨리 지나갔겠지. 그러면 저 새소리 들을 정신이 없었겠지. 바람을 느낄 정신이 없었겠지. 그래블 코스의 이 촉촉함과 흙들이 흩날리는 그 소리, 이 자연의 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겠구나.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아름다운 코스 많고 저도 여러 코스 많이 다녀봤고 정말 어딘가에 내놓을 만한 코스들 많아요. 저는 이번에 로마 에어비앤비에 머물면서 에어비앤비 사장님한테 우리나라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단풍이 정말 예쁘다. 그래서 꼭 10월쯤에 한국을 오실 수 있으면 와봐라. 이 산들이 너무나 붉게 물든다. 근데 이건 유럽의 그 뭐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벚꽃나무도 너무나 아름답게 터널을 이루고 있으니까 벚꽃을 보고 싶으면 4월에 꼭 와보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벚꽃 라이딩 코스, 단풍 라이딩 코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즐기고 있고 너무나 감사해하며 살고 있지만 또 유럽에 혼자 나가서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 유럽이라는 나라,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지로나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와 이렇게 다르고 이래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지로나에 와서 자전거를 타는구나. 그런 점을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유럽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많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라이딩을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흥미로울 것 같고요. 혹시나 아직 유럽에 라이딩을 나가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진짜 인생에 꼭 한 번은 자전거 한번 유럽에서 타보시길 권합니다. 돌로미티도 좋고요. 지로나도 좋고요. 마요르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럽 어디든 자전거로 유명한 지역에 가셔서 자전거 빌려서 꼭 한번 타보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꾸준히 활성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